자, 오늘은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랑 소송은 하고 싶은데 내가 혼자 하자니까 너무 어렵고 귀찮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사고로 소송할 때 변호사를 내가 고르고 공짜로 선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변호사 수임료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기준으로도 보험사로부터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7%에서 10% 정도로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는데 그중 3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주기는 아까운 경우가 있죠. 솔직히 이 돈은 아까워하면 안 되는 돈인데 말이죠. 여튼 오늘은 제가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정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 이 정도 돈은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해놓은 규칙인 거죠. 판결금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80만 원, 5천만 원인 경우에는 440만 원, 1억인 경우에는 740만 원, 2억인 경우에는 1,04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이 돈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에 대해서 이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손해배상 교통사고는 패소라는 게 없거든요. 얼만큼 승소하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승소하는지 아니면 그중 일부만 승소하는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판결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판결금과 이자 별도로 보험사에 변호사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1년 전에 자기가 교통사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5천만 원의 판결이 난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 250만 원 들어간 소송 비용은 당연히 다 받을 수 있고요. 그거와 추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44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성공보수로 10%를 주기로 계약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돈 전부를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도 함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반드시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소송 중간에 화해 공고 결정이나 조정으로 끝난 경우라면은 따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간혹 이런 화해 공고나 조정을 할 때 판사님이 이자, 변호사 비용을 모두 참작해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결정문 내용에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험사에게 청구가 불가한 거죠.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에게 반드시 청구하고 싶다면은 무조건 판결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사님이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이 일을 하면은 판결로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보험사한테 소송 비용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화해 공고에 대한 또는 조정문에 대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함정은 아무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100%다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해서 무과실이라고 주장을 해서 총 1억 원을 배상해라고 주장을 했고, 보험사는 아니 너네 과실이 20%인데 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법원에서 판사가 보고 이거는 피해자의 과실이 한 10% 정도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른 금액으로 9천만 원을 판결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승소한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1억을 청구했는데 9천만 원을 받게 됐으니까 90%는 이기고 10%는 징계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인 740만 원에서 90%만큼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 중에서도 1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판결 금액 기준대로 자기가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이 청구한 최종 청구 취지 금액 중에서 얼마만큼 판결로 이기게 되었는지 그 비율을 생각해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결금이랑 이자는 판결문에 적혀있는 날짜까지 전액 지급되거든요. 근데 소송 비용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 법원에 소송 비용 청구라는 신청을 또 다시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충분히 소송 비용 청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료를 자신이 지급한 경우에
그거에 따른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서 신청해야지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그냥 합의하지 마시고 소송을 일단 진행하세요. 그리고 소송 비용을 추후 청구하여서 변호사 보수부만큼을 충당하시면 됩니다. 끝내기 전에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소송 없이 합의를 할 때 한시적 장애를 보험사랑 협의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시장애에 대한 돈을 받으면서 합의서에 자기가 사인을 할 거예요. 이제 추후 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3년 한시장애가 나왔는데 3년이 지나고 보니 이 장애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다시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져요. 근데 우리가 소송을 가서 한시장애 몇 년이라고 판결을 받고 그거에 따른 돈을 지급받았다면은 그 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다시 보험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가 가능해지니까 이 점도 반드시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은 한시장애이지만 영구장애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판결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